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회장 최영갑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의식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향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어디를 어떻게 설정할지, 어떤 사람들은 뭐 동서남북, 어떤 사람은 전후 좌우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걸 오늘 분명하게 좀 알려드릴까 하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예절에서 동서남북인 사실 자연의 동서남북과 관계없이 지내는 장소에서 제일 윗자리가 어딘가 요것만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극성 아시죠? 북극성. 예. 이 북극성이 옛날 사람들은 자리를 옮기지 않는 별이라고 해서 이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아가고 찾아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그 성질 때문에 이 북극성은 이 별 이름이지만 옛날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임금이 앉는 자리입니다. 이 북쪽이 항상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점을 잡지 않으면 나머지가 흐트러집니다. 자, 여러분들 친구들을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지하철역에서 만납니다. 잠실역을 예로 들어보죠. 잠실역에서 만나자 하고 친구하고 전화를 했는데 잠실역 어디서 만납니까? 1번 출구부터 뭐 쭉 출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 1번 출구 어디서 만날지 그걸 정하면 아주 편합니다. 근데 처음 가는 장소인데 잠실역에서 만나자라고 끊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잠실역에서도 1번 출구 지상이냐 1번 출구 지하냐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장소나 방향을 정하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예절에서도 이 기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북쪽이라는 거예요. 예. 이 북쪽. 그러면 이 북쪽을 중심으로 반대편은 뭐가 됩니까? 남쪽이 되겠죠. 예. 그리고 북쪽에서 기준을 잡고 나머지 동서가 결정납니다. 내가 지금 북쪽에 있어요. 이쪽은 남쪽이죠. 그러면 제 좌측이 동쪽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서가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가야지 만약에 이 기준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내가 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마치 제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상이 있으면 여기 어른들이 위패가 있고 지방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보는 위치에서 동서를 가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동쪽, 서쪽을 가리는 거예요. 기준점이 항상 여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위에는 북쪽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북쪽을 알기 위해서 나침반을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쪽은 제사 지낼 때는 조상이 있는 자리, 그리고 혼인에서는 주례가 있는 자리,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계신 자리. 요게 이제 항상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북쪽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방위가 정해진 거다. 요게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편해집니다. 근데 이걸 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항상 높은 사람, 중요한 곳, 이 중심을 북쪽으로 놓고 나머지를 계산하면 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동쪽이 상석입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은 서쪽이 상석이에요. 이 문제는 예절을 아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모르고 계신 문제인데요. 자, 이 방위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상하석이 문제예요. 윗자리, 아랫자리. 예. 자, 근데 사람이 모두 평등한데 왜 윗자리, 아랫자리가 필요할까요?
네, 그거는 사람의 개인의 높낮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위아래 자리를 구분을 해야죠. 그다음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대접을 또 해야죠. 근데 어린 사람이 있으면 또 어린 사람대로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의 자리, 아랫사람의 자리, 어린 사람의 자리, 여성의 자리, 남성의 자리가 다 사실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른이 앉는 자리가 있고 자손들이 앉는 자리가 있죠.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이게 일종의 상하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석의 위치를 정할 때는 항상 방위를 중심으로 자리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상하석이라고 하는 게 일상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안 하는 거죠. 이 상하석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차를 타도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막 앉는 것 뿐이죠. 자, 이거는 왜 그렇게 방향을 정했을까?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측 통행을 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뭐예요? 우측 통행을 하라고 합니다. 이건 누가 바꿨는지 바꾼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제 예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좌측으로 가면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 자리는 좌측 자리는 뭐 길을 걷거나 뭘 할 때는 남들이 앞서가는 자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준을 만들어놓으면 기준에 따라가야 모든 사람이 편해지는 거예요. 편리하고 빠르고. 네, 그래서 이런 자리 배치나 위치가 정해지는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위치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남성과 여성. 자, 이 남성과 여성은 우리가 어느 쪽을 어디로 앉거나 서게 만들까? 자, 요게 남성은 좌측, 여성은 우측. 그래서 남좌여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 말은 딱 외워주시면 좋겠죠? 항상 앉아 있을 때는 남성과 여성의 위치가 남성이 왼쪽, 여성이 오른쪽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살아있는 사람과 돌아가신 분의 위치가 다르다고 했죠. 자, 이거는 일반적인 위치고 돌아가시면 이게 바뀌어요. 예. 이때는 남성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성이 왼쪽으로 가요. 자, 이게 한 가지 알아두실 거고, 또 한 가지는, 자, 여러분이 산소에 갔어요. 여러분이 산소에 갔는데 이렇게 묘지가 4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나하고 대수가 먼 사람, 가장 윗 어른 과연 어딜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1번일까요? 아니면 가운데 2번에서 3번일까요? 자,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말한 방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몇 대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지만 안 써 있는 묘지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딱 보면 알아야 돼요. 딱 보면 돌아가신 사람은 어디가 위쪽? 서쪽이 위쪽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이쪽, 동쪽. 아까 북쪽이라고 했죠. 이쪽이 북쪽이니까 여기 남쪽, 여기 동쪽,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 서쪽. 살아있는 사람은 이쪽이 위지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쪽이 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순서로 묘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방위를 알고 있으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이 할아버지가 몇 대 할아버지지? 어디가 위지? 이런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뭐 어른들만한 예법이 아니라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예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말씀하시고 말하고 들어갈 때 보면 인사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 예법에는 맞지 않아요. 우리 예법은 손을 공손하게 잡는 게 예법입니다. 이 손을 잡는데도 위치가 있어요. 남성은 왼손이 올라가게 잡고 여성은 오른손이 올라가게 잡습니다. 이게 공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은 항상 왼손이 위로 올라가고 여성은 오른손이 올라간다. 이게 원칙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상을 당했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오른손이 올라가고 여성은 왼손이 올라갑니다. 이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손을 잡는 방법을 공수법이라고 하는데, 손을 맞잡는 방법을 우리는 유치원 때 배워요. 근데 유치원 지나고 나면 다 까먹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의 전통 예법은 손을 공손하게 잡고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이 공손한 모습이 내 모습도 반듯하게 잡히지만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공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방위에 따른 위치, 그리고 손을 반듯하게 잡아서 올바른 예절을 실천하는 것, 이게 유교의 모든 예법에 다 적용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차례와 제례 문제들을 얘기했지만 관례, 혼례, 상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런 문제를 잘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않고 예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예법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Go!